이번에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가지는 의미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갓 넘은 상황에서 치러지는 민주당 전대. 이번 민주당 전대 결과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흥망성쇠도 달려 있을 것 같은데 네. 조금 이번 전대의 성격과 의미를 좀 규정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규정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말씀드리면은 레임덕의 갈림길에 있는 전당대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레임덕의 갈림길. 네. 근데 보통 부산일보 이 유튜브 민주반상회를 제외하고 네. 대다수의 언론과 네. 뭐 유튜브 등에서는 네. 이제 정청래 대표가 되면 그 레임덕이 온다라고 그렇죠. 하는데 제가 하는 말은 김민석이 되면 레임덕이다. 아, 정반대네요. 예. 당정 일치, 정당 일치가 되는 게 레임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김민석 대표가 되면은 지금도 그 지지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이 추세가 가속도가 붙을 거다. 확 떨어질 거예요. 예. 대권을 꿈꾸는 분이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이번 게임이 불공정하게 치러져가지고 불공정하게. 이 패배한 진영 예. 민주당의 핵심 코어층들 소위 그 사람들이 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김민석 대표가 만약에 당선돼서 예. 대표가 대표가 되고 그래서 아무리 포용, 화해, 통합에 손길을 내밀어도 이게 원래 게임 불공정한 게임이었다라는 인식을 이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인식을 바꿀 수가 없네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게 선호투표제 때문이란 건가요? 아니 어쨌든 간에 당내 관건 선거예요. 여권 내 관건 선거입니다. 대통령이 개입하신 거예요. 이게 예. 직접적 법적으로는 개입하지 않았지만 정무적으로는 개입하신 거예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그래요. 대통령도 당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당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다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정무적 개입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예를 들면은 그래서 이 은폐한 게임에서 패했기 때문에 은폐한 상황을 등에 업고 이긴 사람이 패자에게 손을 내밀어도 파업이 안 되는 거예요. 당분간은. 그래서 저는 지지도가 급락할 거다. 지지도 떨어지는 게 레임덕입니다. 자기 말 한테 고분고분하지 않는 사람이 당대표 때는 그거는 레임덕이 아니에요. 사실은. 네네. 그거는 얼마든지 요리할 수 있습니다. 그걸 조정할 수 있어요. 타협할 수 있고 적응할 수 있어. 그런데 지지도가 확 떨어지면 이게 레임덕이죠. 왜냐? 그러면 이제 사회 각계각층에서 아니면 공무원 사회라든지 이런 데서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렇죠. 안 되겠다 이 정권은. 다음 정권에 바뀌는 거 아니야? 막 이리 되면 그게 레임덕인 거죠. 그래서 그 갈림길에 있다. 그래서 이 사실은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수뇌부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거 아닌가. 고분고분하지 않은 정청래를 제치고 국무총리 하면서 호흡을 맞췄던 저 김민석을 대표로 시키면 앞으로 뭐 더 잘하면 안 되나. 라는 게 저는 좀 착각이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는 레임덕의 갈림길에 있는 전당대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반대로 이제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어쨌거나 민주당 내 당내 화합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자, 정청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정청래를 지지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그 전당대회 경선에 개입한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득 가지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주당의 총선 승리 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해서는 당과 대통령이 다시 힘을 합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을 최대한 밀어주고 잘 살아보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잘 살아보자라고 하면 대통령도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거는 뭐 이제 승복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자기 잘 되라고 하는 그 당원들인데 당인데.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초반에 약간 뭔가 좀 불편하더라도 점점점 근데 궤도를 제대로 된 궤도를 향해서 가게 돼 있는데 김민석이 되면 사실 이거는 좀 금이 세게 가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저는. 아니,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유시민 작가처럼. 아니 우리 시작 전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잠깐 하면서 든 생각인데 현역 의원들은 지금
어찌됐든 김민석 후보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보는 게 맞죠? 맞습니다. 예. 160명 현역 국회의원들 160명 국회의원들 160만 당원 간의 대결이라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현역 국회의원들을 왜 김민석 후보가 그냥 가능성이 높다, 그냥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도 공천 때문에 그런 건가요? 뭐 제가 보기에도 우리 뭐 정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대통령의 영향력이 오히려 김민석 후보 쪽에 좀 더 많이 가 있다는 어떤 그런 시그널이 뭐 현역 의원들 정무적으로 가장 민감한 현역 의원들의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더 근본적으로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난 그 총선 전에 이제 대통령께서 대표로 있을 때 이제 공천 과정 자체가 이제 대통령의 어떤 소위 말하는 친명으로 이루어지는 분들 중심으로 좀 많이 공천이 되었고 그리고 또 현역 국회의원들이 다 이제 실제 이제 그 정부의 어떤 그 이 대통령의 흐름에 또 이제 따르는 측면이 많다 보니 아마 현역 의원들은 주로 그렇게 이제 그 김민석 후보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문제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1년 전에 이제 정청래 후보와 박찬대 후보의 어떤 당대표 경선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국회의원들은 뭐 절대 다수가 박찬대 후보를 사실은 이제 그 뭐 공개적으로 거의 공개적으로 지금보다 더 공개적이 더 만큼 명심이 지지를 심했다고.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이제 정청래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는데 이번에 공기는 그때를 반면교사로 삼았는지 아니면은 대통령의 위기의식이 더 큰지 뭐 어떤 연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이제 김민석 후보에 대한 지지의 흐름이 더 강고해진 것 같은 느낌을 좀 피부로는 와닿고 그리고 근데 사실은 이제 당청 간의 관계는 좀 긴장 관계 속에서 전통적으로 이어져 왔거든요. 여든 야든 간에. 그래서 대통령이 초기에는 물론 이제 당청이 긴밀한 협조 속에서 진행이 되지만은 그 협조도 이제 긴장 관계 속에서 주로 보면은 그 정부에서 이제 당의 메시지나 목소리를 좀 이렇게 잘 수렴하고 전달하고 그런 과정이 좀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은 또 이렇게 이제 가십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보다는 오히려 완전히 그냥 단일 지도 체제의 흐름으로 쫙 알려고 하는 의지가 좀 강한 것 같고 그런 면에 대해서 당원들이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가 아마 광주나 수도권의 어떤 표심에 결정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만약에 당원들의 의지가 당원 중심의 어떤 이런 비중을 좀 높이 평가해서 대통령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메시지와 무관하게 민주당에 대한 선택을 한다고 하면은 대통령이 그 결과에 대해서 뭐 겸허하게 수렴해서 그냥 당을 봉합하고 또 그 지지 속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것이 뭐 예상이 되고 반면에 이제 대통령 의지로 다 갔을 때 그 절반의 당원 어쨌든 절반 반반 정도의 어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절반의 어떤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전통 당원들의 상실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상당히 깊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거의 봉합 수준에서 이렇게 이루어져 왔는데 지금 그게 거의 노골적으로 표면화됐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방금 뭐 레임드까지 아주 강하게 얘기했는데 뭐 레임드까지 아니더라도 당내 어떤 절반 정도의 민주당 지지층 일단은 가격하고도 좀 더 급진적인 분들은 탈당 러시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다. 일부에서는 이제 당대표 선거 결과 이후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일부는 뭐 상당히 그 비판적인 태도로 좀 이렇게 밑으로 가라앉아 버리는. 그래서 이제 당이 국정 동력의 어떤 이 밑거름이 되는 동력을 상당히 많이 상실할 수 있는 어떤 우려가 사실은 좀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탈당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쪼개질 수도 있는 정치인 탈당은 이제 쉽지 않고요. 당원 탈당은 상당수 이루어질 수도 있다. 쪼개지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예컨대 이제 좀 극단적으로 좀 보면은 정청래 당대표로 결정이 나면은 분당의 가능성이 좀 있을 수도 있고, 김민석 당대표로 되면 분당보다는 탈당의 가능성이 높아요. 분당이냐, 좀 극단적으로 몰아가면은 분당이냐 탈당이냐 당원들이 당을 만들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당을 쪼개고 만들고 하는 건 국회의원들이 하는 역할들이기 때문에 정청래 당대표가 돼서 그동안에 이제 노골적인 이제 그
친석이죠, 사실. 노골적으로 가짜 뉴스 같은 걸 좀 퍼뜨린 했던 사람들 분들이 몇 명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상당히 위협을 느낄 거 아니에요. 또는 공천권에서 멀어질 위기가 있는 분들이 이제 신당 만들자고 대통령한테 가서 자꾸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저 수도 반명 있고. 정청래 저거 하고 안 된다. 우리 따로 뭐 대통령님 나가서 당 새로 만듭시다 이럴 그래서 거예요. 그거는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대통령이 얘기고 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 떠났어요. 당원들은 새로운 당을 만들자는 얘기를 안 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거든요. 안 당원들이 되죠. 모여가지고 그냥 탈당을 해버리거나 뭐 아니면 다른 당으로 뭐 가버리거나 뭐 그런 형태. 아니면 이제 정치를 당분간 끊고 산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만약에 그럼 방금 말씀한 그 시나리오라면은 이제 그 나갈 사람 나가고 혁신당이랑 합쳐질 가능성이 또 생기겠네요. 아닌가? 그건 또 별개의 문제인가요? 김민석이 되면 혁신당 합쳐질 가능성이 약해지고 없고 정청래 후보가 될 경우에는 그렇죠. 이렇게 정청래가 되면 어쨌든 뭐 광범위한 연대를 추진하겠죠. 이제 뭐 그렇게 되겠. 혁신당에서 이삭죽비를 좀 할 수 있는 여건인데 조건인데 혁신당 자체가 별로 이렇게 뭐 이삭을 줄 만한 주체적 조건이 안 돼서 조국 대표가 그 아까 말했던 얘는 좋은데 사실은 보수 쪽 그 예를 들면 대한 세력 못지않게 예. 그 민주당 개혁 정당권 내에서 조국 대표가 대체제로 예. 리더십을 좀 발휘 못하고 있죠, 사실은. 그렇죠. 예. 제가 페이스북 보면서 이제 지난 사실은 뭐 제 SNS 통해서 뭐 그런 촌철살인까지 칭찬해 주셨는데 절반은 제가 나만 보기로 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그 과격한 얘기도 꽤 많습니다. 나만 보기 하는 글들이 많고 그런 게 있군요. 참고 해서 올린 게 그 정도 수준이지. 나만 보기 말 그게 2년 전인가 올린 걸 하나 제가 나만 보기에서 보니까 그때 그 민주당은 이재명 팬클럽이 되어서는 안 되고 조국혁신당은 조국 팬클럽이 되지 마라 이런 걸 하나 올린 게 있더라고요. 지금 상황에 딱 맞아 떨어지네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저 극복하면은 좀 더 나아질 건데 하는 지금 생각이 공개를 들어요. 하시죠. 나중에 바꿔가지고. 다시 세글처럼 조금 조금 재미있게 얘기를 하면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레임덕의 갈림길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정치적인 이야기고 일반 우리 시민들의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김민석 되면 집값 오른다. 집 사라 이제 주식 그만하고. 여기 보수 정당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 집값이 올랐습니다. 역대로. 거꾸로 아닙니까? 아니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 민주당 정권 시절에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오히려 근데 집값 오르고 나니까 보수 정권이 집권한 이후에는 또 더 이상 안 올라.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김민석 되면 집 사라. 자, 제가 그렇게 재테크 조언해가지고 돈 번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정진우 대표님은 왜 정작 본인은 중위 재물이 못 깎는 시드머니가 없어가지고 중요하죠. 결국 시드가 중요하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번 주 이제 메인의 한 주입니다. 네. 제가 전에 듣기로는 이 광주의 당심과 전라도라고 해야 되나요? 전남 전북의 당심이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고 해요. 물론 불경 같은 경우에도 부산 경남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승리를 거뒀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김민석 후보가 승리를 거뒀는데 그거야 뭐 사실 뭐 조금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김상욱 시장 개입을 하지 당연히 이제 뭐 공무원이니까 이 전당대회에 개입을 하지 않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김민석 후보 쪽으로 이제 쏠려 있다는 이유 때문이 아닐까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광주와 전남 전북 다녀오셨으니까 여론이 좀 어떻든가요? 좀 다르다고 하던데. 어쨌든 간에 뭐 호남 분들은 관망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관망. 아직 정하지 못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잘 되기를 다 바라고 있고 또 뭐 선안권 그 3대 메가 프로젝트 뭐 이런 거 뭐 한다고 하는데 저게 뭐지? 뭐 아직 자세히는 잘 몰라요, 사실은. 몇백조를 투자한다고 해도 그래 저게 뭐 현실성이 있는 건가? 뭐 이런 이야기를 뭐 좀 하겠다는 것 같은데라는 정도. 거기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는 자신이 돼야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잘 진행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정청래 대표는 어떻게 배신자에게 노무현 배신자에게 노무현을 노풍을 일으켜 주셨던 광주 시민들께서 노무현 배신자를 다시 선택하겠습니까? 어게인 2002 어게인 노무현 정청래를 통해서 어게인 노무현을 해주세요. 그런 건데 두 가지 다가 아직까지는
크게 파문을 못 일으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막 어제부터 투표가 진행되고 어제는 광주 전남이 투표를 시작했고 오늘은 전라북도가 투표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투표가 이제 진행되고 있어서 이제 어떤 선택을 하실 것인가 이런 것이 이제 좀 기추가 주목되고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 선안권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되게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이 다 잡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광주 공항에 이제 그 부지에 짓겠다고 한다는. 그렇죠. 이 정도까지 구체화된 계획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민들은 아직까지 좀 관망을 하는.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또 군공항 이전이 군사공항이라서 미군하고의 협의가 또 있어야 되고 남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남아 있는 것들이 많다. 아직까지 멀리 있는 거잖아. 그림만 뭐 그려졌어. 빨라야 28년 말, 그렇죠. 29년 초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우리 그 광주 전남 광주 시민들의 일상적 삶과는 어떤 영향이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조영 의원님은? 저는 뭐 광주에 뭐 가벼운 마음 가벼운 마음으로 대표 분양자로서 주도자여놓고 또 한번 가보고 싶고 안 간 지 꽤 오래돼가지고 그때 한 10년 전에 5.18 그때 우리 한참 문재인 대통령 대표 시절에 이제 막 거기서 양향자 지금 같지만은 의원도 만나고 인사하고 막 어깨 걸고 같이 금남로에 앉아서 막 얘기도 담소도 나누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 몇 번 광주는 갔지만은 뭐 다른 일 때문에 갔고 5.18 묘역을 못 찾아서 이번에 이제 여차저차 해가지고 또 5.18 묘역에 같이 간다고 하는데 얼떨결에 대표 분양하라고 그래가지고 한 50여 명이 아니죠. 한 80여 명 정도. 경남에 한 버스 한 대, 부산에 버스 한 대 한 40여 명씩 80여 명. 개별적으로 오신 분들은 한 100명 됐습니다. 한 100여 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는 이제 그 전통적인 노사모 활동하시던 분도 계시고 지금의 이제 뭐 권리당원들 그리고 또 이제 기초의원이라든지 이런 의원직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다양하게 계셨는데 얼떨결에 분양을 앞에 대표 분양하라고 해가지고 그냥 조용히 가서 같이 그냥 머리 숙이고 앞에 잠시 나서 가지고 뭐 이렇게 대충 막 향 한 번 올리고 내려오는 줄 알았더니 막 한 50m 앞에서부터 앞장서 가지고 걸어 들어가면서 거의 뭐 의정급이 대통령급이죠. 대통령급 의전의 분위기 속에서 최소 국회의원급 당대표급 쭉 가서 분양을 하고 오는 그런 퍼포먼스를 펼치고 거기에 또 뭐 사진으로 SNS에 만방에 이렇게 타 지역 분들은 올라가서 저분은 누구지? 그러니까 전혀 뭐 몰랐겠죠. 그래서 좀 당혹스럽습니다. 부산시 의원님이시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부산민주당 당원의 대표로 부산 경남민주당 경남 뭐 도의원님 계시는 거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랬다. 적석에서 결정된 사안이고. 아니죠. 아까 질문을 개인적으로 또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선 불출마까지 선언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왜 이게 영향을 안 주죠? 저는 이거를 보고 되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 다음 대선 원래는 정청래 대표가 당권 장악해가지고 대선 나가려고 전한다 이런 얘기 때문에 정청래에 대한 비토가 있었는데 이거를 불식시켰는데도 왜 효과가 없을까 저는 계속 그런 의문이 남았어요. 그거는 이제 정청래 쪽의 캠페인에 한번 놓친 부분이죠. 왜냐하면 정청래가 대권 출마를 안 하겠다라고 말한 것까지는 잘했는데 김민석 너는 대권 출마할 거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못했죠. 벌써부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4년에 남았는데 벌써부터 조기 대권 레이스가 점화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당신이 대표를 해서 계속하면 차기 대권을 꿈꾸는 사람들이 당신을 또 견제하려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예를 들면 결국에는 현 권력과 현 대통령 권력과 차기를 꿈꾸는 김민석 의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또 이것 또한 레임덕이 된다. 레임덕의 소재들이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청래 캠프가 다소 이제 캠페인에서 놓친 것도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사람들 잘 안 믿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뭐 말은 그렇게 했는데 또 그 말에 대해서도 제가 저번에 한번 보니까 뭐 제 SNS 댓글에 이렇게 하면 안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 그냥 완전
100% 안 하겠다 얘기한 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조건부다 이런 얘기도 막 나오던데 어쨌든 조건부도 아니든 관계없이 네. 좀 안 믿는 경향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반정청래 입장에서는 정청래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네. 정치인의 말 뭐 그거 뭐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뭐 효과는 미미하지만 있었다. 있었긴 있었어. 그 추미애 경기지사의 합류가 그렇지. 아닐까. 정청래가 대권 불출마를 선언하니까 추미애 대권의 욕심이 추미애 지사가 정청래를 이제 밀어주잖아요. 근데 이게 조기 대권 레이스의 점화예요. 추미애 지사의 합류가 뭐 미미하지만은 효과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맞네. 이것은 이제 이번 단지 8월 17일 내일 모레 전당대회 결과 에서 예를 들면은 그 도출된 어떤 현상으로만 보지 않고 네. 볼 것이 아니라 8월 17일 이후의 민주당 내의 경쟁 관계가 이제 뭐 일단은 김민석과 송영길 뭐 연합군이 승리를 하게 된다면 새로운 추미애가 뛰어들어서 자기 대권 레이스의 1라운드가 시작돼. 조국까지 해서 4명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거기 조국 대표도 끼나요? 장외 그러니까 통합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하고 다 연관이 있으니까 함수가. 근데 이게 역대 정권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뭐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이 대통령 2년차 때부터 벌써 이렇게 뭔가 차기 대권에 대한 거론이 이게 진짜 구체화되고 이렇게 좀 치열하게 진행되는 게 이번이 거의 역대급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 노통 때는 그때 탄핵 얘기 나오고 한 데가 몇 년 차입니까? 그거는 이제 반대편이죠. 그거는 1년 이제 그 1년에서 2년 넘어가는 그때인데 네. 그때는 그 야당에서 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맞죠. 우리 네, 그 맞습니다. 진행자께서 하신 말씀이 맞고 네. 그래서 이제 권력 관리에 실패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저는 왼손도 자기 팔이고 왼팔도 자기 팔이고 오른팔도 자기 팔인데 예. 왜 양팔을 다 계속 들고 안 가고 한 팔을 잘라내려고 했는가? 자기가 자기 팔 자르는 격 아닌가? 안 좋게 말하면. 네네. 그 송영길 후보가 지금 뭐 전략적으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 면이 있는데 뭐 대통령이 외롭다 뭐 이래서 이제 자기가 가담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뭐 언론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집권을 했지만은 자기 세력이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지 않다. 강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부터 전통적인 세력이 정치 세력이 국회의회 내에서든 어디든 간에 이렇게 강고하지가 않다. 네. 그 정치 역정을 보면은 비주류에서부터 입성해 가지고 권력을 장악해온 과정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 과정 네. 속에서 뭐 전통적으로 이제 뭐 표현은 좀 그렇지만 개파 보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뭉쳐져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취약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중앙 얘기만 하다가 시간이 다 흘렀네요. 지역 얘기도 궁금한 것들이 좀 많은데 일단은 이번 주는 전당대회에 있으니까 네네. 오늘은 좀 중앙 얘기에만 집중을 했고 다다음 주에 우리 다음 회차 때에 이제 민주 반상회 할 때는 지역 얘기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전당대회 끝나고 바로 민주반상회 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아 그럴까요? 두 분 시간만 괜찮으시면은 네. 바로 분석을 다음 주에 할까요? 아니면 전당대회 끝나고 또 일주일 상간에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2주 뒤에 뵐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이거는 방송 끝나고 우리 한번 저희가 비공개로 회의를 한번 해보는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약 1시간 가량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도 이제 민주당 조용호 의원 그리고 정진우 전 대변인이 이제 출연해서 냉철한 분석 내려줬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주의 깊게 보셨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물러날까요? 네. 마지막으로 인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8월 12일 뉴스캐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